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우선 매우 오늘 시장이 힘들고 어렵고 또 큰 폭의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하락 여파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대응하셨던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기운 내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랠리의 시작이 조금 더 연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지수 흔들림 그리고 지난주에 하락폭을 키웠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예상치를 상회한 CPI 발표로 인한 그 충격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닥은 5%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5%라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최소 5% 이상 하락과 더불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7에서 8% 정도 큰 폭의 하락을 한 종목군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 강한 충격파가 전해졌던 날이고요.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는 도합해서 2,200개가 넘어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겨우 120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거의 9분의 1, 10분의 1 수준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 즉 시장의 90% 이상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하락 자체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시장이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넘는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이어가다 보니 국내 증시가 장중 반등다운 반등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또 섣불리 종목을 대응했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되었을 것 같고요. 지수가 빠지다 보니 해치성 테마주들 위주로만 좀 시장이 움직였고 최근에 좀 과하게 움직였던 몇몇 종목군들 안에서만 시세가 나왔고 상한가 비록 상한가가 6개나 나왔지만은 그래도 오늘 시장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힘내시고요. 바로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은 장 끝나고 피곤했는지 잠시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좀 굉장히 늦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그래도 영상은 좀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시장을 복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영상을 찍었다라는 점 이해 바라고요. 자, 예상치를 상회한 CPI의 연저점 하향 이탈과 이탈하는 모습과 코스닥에 따른 신용 반대 매매 출회 우려까지 부담되는 시장 속 단기 강한 종목에서만 대응이 필요하고 FOMC가 변고점이 될지는 추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종목 수가 무려 2,200개가 월등히 넘는 그런 모습 속에 문제는 원달러 환율까지 굉장히 높아졌죠. 이 시간 지금 이거는 제가 낮에 장 끝나자마자 이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캡처를 한 부분인데 5시죠. 5시에 캡처를 해놨었는데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 잠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을 잠시 보면 벌써 1292원까지 환율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율이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는데 심리적인 13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에는 2%대였는데 추가적으로 1.2%더 본장에서 밀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내일 국내 증시 일단 개파락은 피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더라도 사실 너무나 걱정하고 시장을 잠 못 이루고 그럴 필요 없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오늘 시가 개파락 마이너스 2% 이후에 거의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죠. 이런 구간에서 또 이 단기 지지 구간 이탈을 하고 그런 구간이 저항이 되고 또 이탈을 하면서 종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지라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 금요일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CPI가 발표된과 동시에 여타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표까지 엉망으로 발표되다 보니 미 증시가 이에 따른 급락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까지 더해지며 미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개장 전부터 하락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제법 빠진 하락이라 시가 출발에도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등 없이 원웨이 큰 폭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네요. 일단 CPI가 이렇게 발표된 거는 기업으로 따지자면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뚜렷하게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 지속되는 우려와 반복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이 훨씬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심리 지표의 둔화가 결국 높은 물가 수준이 소비자의 지갑을 닫았구나, 즉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구나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락이 진행된 근본적인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주말 사이죠. 여기에는 코멘트를 적지 않았는데 코인 섹터에서 이 뱅크런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루나의 휴지 조각 사태 이후 테더의 흔들림 속에서 이제 이더리움까지 흔들리다 보니 전체적인 이 코인 마켓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쇄적인 증시 충격까지 지금 몰고 오는 그런 모습인지라 이번 주는 일단 FOMC 회의 이후 파월의 발언까지는 일단은 안심하고 시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했는데 약한 반등으로 마무리되고 코스닥 및 코스피 연저점 둘 다 이탈하면서 큰 폭 하락 마감되었는데, 코스피의 경우 PBR이 0.9배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박스피의 경우 0.8에서 0.9 사이를 오갔던 기억을 보면 조금 더 답답한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일단 시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번 FOMC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번 FOMC에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맞아버리고 시장에 이런 반대 매매 출현 물량이 있다면 빨리 나와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 그게 지금 시장이 답답한 주요 요인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들어온 위클리 풀옵션 외국인의 대량 매수 체결, 그리고 금일 1조 2천억까지 장중 선물 매도해서 장 막판 3천억 환매수 및 콜 포지션이 일부 잡혔는데, 여기까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수요일쯤 풋 청산이 되고 또 콜로 환매가 들어오면서 선물 환매수까지 들어온다면, 그리고 차라리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순간 충격파는 가해지겠지만 일순간의 악재 해소로도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장 다방면으로 지금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국내 증시의 개파락이 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대응을 한다면 이거는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 여러 방면의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내일 시가 개파락이 크면 일단 분할로 조금 들어가서 장중 특히 이제 오전 안에 매매를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시장을 관망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진행이 되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셔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지수가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2%대 출발을 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주 시간에 강했던 신성홀딩스가 여전히 대장을 치고 가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파뮤 관련된 종목이었다 보니까 샘표까지 동반 상한가에 들어가면 오늘 오전은 거의 이런 곡물 섹터 또 일부 이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거의 시장에 재미가 없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면 지수가 개파락이 커서 시가부터 지수가 하루 종일 올라가는, 또 예상 외로 선물 대량 매수를 통해 선물 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올라간다면 이러한 해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지수가 다시 저점을 깨고, 그러니까 당일 시가
않겠죠. 당일에 저점을 깨고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은 이런 곡물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신송 홀딩스 혹은 한일사료 정도만 체크를 하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건, 곡물 이쪽은 약간의 서로 시소 양상을 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흐름이 약해 보여서 공략은 안 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적게는 2, 3%, 많게는 12%까지 오는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관련된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나인테크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슈가 내일 크게 작용을 해준다면 나인테크까지 포함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방 산업이 큰 문제가 없다면 2차전지 관련된 섹터는 특히 그 안에서 대장주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6월 20 며칠이죠. 그때가 무상증자 300%짜리 이 권리락이 아마 권리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리가 발생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권리락이 그때 발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0%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지수 하락 때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이 국제 유가 속에서 이 OCI 하나솔루션 우 태양광은 계속 봐줘야 되겠죠. 이쪽도 계속 보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 오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 수급주 위주로 종목군들 좀 보는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강한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도 한국항공우주는 나로우 발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잘 돼도 재료 소멸로 못하면 정말로 악재로 작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는 일단은 버리고 그냥 방산주라고 하면 수급이 강한 현대로템 하나만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에 관련해서 나인테크가 원통형 배터리 증설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CIS 정도 밖에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죠. 먼저 나스닥을 한번 보면 어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면서 급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오늘 시가가 이 박스권을 또 하향 돌파하는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오늘 장중에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예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이 이미 이런 구간을 이탈을 했죠. 첫 번째 지지 구간이 벌써 10,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1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가파른데 여기에 비트코인의 이 뱅크런 이슈가 동반하면서 일단은 내일 시장 개파락은 피할 수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면 최근 하락 추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갭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이 굉장히 무섭게 그리고 굵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의 길이가 안 커 보이지만 이 음봉의 길이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얼마나 큰 음봉이 발생을 한 건지 체감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렸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때 강하게 돌파를 했던 구간들이 이 다음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급락을 하고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혹은 그런 자리에서 균적 반등을 시도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올해 만들어 놓았던 이 강력한 다중바닥을 종가상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FOMC까지 일단 이틀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800포인트 이탈하는지 혹은 800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 체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생각보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또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신성홀딩스 먼저 보면은 사실 일봉의 자리가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신성홀딩스는 매매를 한 차례도 오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 돌파 이후에 이런 돌파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종목을 좀 매매를 좀 못했고요. 그 밖에 이제 한일 사료가 동반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오늘 거래 대금도 5,200억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저도 저희 회원님들에게는 이 윗구간 돌파하는 지점을 잘 보면 될 거고 돌파 이후 눌림에서 공략하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 봐도 시장의 주도 종목은 한일사료와 버킷스튜디오 딱 두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한일사료 관점에서 다중 여러 번의 이 저항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는 맞는데 일단 차트의 위치가 언제든지 이런 저항을 맞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신고가를 간다. 그거는 보수적 관점에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아일랜드 갭이 있는데 시가를 위에 뜨고 아래 꼬리를 좀 주다가 재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리면 이런 게 아일랜드 갭으로 작용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일랜드 갭 자리를 저항을 맞고 떨어져 버리면 이 강력한 저항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또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송 홀딩스만 네 하나 좀 봐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던 버킷 스튜디오인데 우선 일봉의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봉의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죠. 오징어 게임 2 확정, 네, 제작 확정이라는 이슈가 장전에 있었는데 저는 시가에는 보지는 못했고요. 뭐 한 차례는 손절이 일부 좀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잠시 보면은 일단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여기서 약수익권에서 좀 팔고요. 본전 약손절 정도 이 자리에서 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맥점은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이 돌파하는 이 순간에 따라 붙는다든지 돌파하는 이 순간에 매매를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의 영역을 바탕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이 완벽하게 돌파하고 눌렸을 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저는 사실 이 구간에다가 매수를 걸었는데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3,100원이라는 게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강하게 돌파되는 이런 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까요? 이 종목이 개파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첫 번째 이 윗꼬리의 관문이기 때문에 3,1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올라왔고 그 이후 이 윗꼬리들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저는 괜찮은 매매 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면 좋을 게 뭐냐, 종목의 끼라는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이슈가 붙었을 때는 비교적 상한가를 자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도주였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수익권에서 좀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요. 자, 한일사료도 매매를 했었는데 뒷구간에서는 제가 식사를 하러 가느라고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 사무실을 나가는 시점이 이 정도, 보통 11시 반에 저는 매매를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이 악성 매물을 뚫어주는 이런 자리가 참 좋은데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은 오전에 잠시 매매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와서 고점에 매도하고 짧게 마무리를 지고 매매를 더 이상 안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이제 의미 있는 종목은 이 두 종목에서
매매를 거의 끝냈던 것 같고, 자 방산 종목 보죠. 현대로템 지난번 카페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직장인도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매매 혹은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영상과 글을 하나 올려놨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따로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초가에 밀릴 때 왜 시가에만 의미 있게 대응을 하고 이런 중간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나중에 종가 무렵에나 좀 봤었는데 이런 거, 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죠. 이런 자리는 저는 좋은 매수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구간에서 잡아서 네, 시가 즉 전일 종가에 일단은 매도를 전량하고 좀 보고 있고, 내일도 시장이 개파락을 크게 한다면 이 종목은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충분히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주도 수급주기 때문에 봐야 된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한국항공우주도 카이 이슈가 있었죠. 이 높은 구간에서 이 상방 조정을 거치고 갭이 뜬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대감은 살아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높은 구간이라 뭐 어떻게 많이는 하지는 못했고요. 시가에 들어가서 한 짧게 1, 2% 뛰기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사료했고 방산했고, 자 에코프로 BM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양극재 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이 현재는 가장 센 모습이고요. 6월 아마 25일이나 26일 경이었던 것 같은데 무상증자 300%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쉽게 안 깨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마찬가지죠. 양극재 중에 이 최근 8조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에서 살려줄 거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떨어진다든지 120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든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다 보여주고요. 같은 코스모 신소재도 강하긴 한데 지금 차트가 약간 기울어 버렸죠. 그래서 종목을 두 개로 압축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인테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이 배터리 관련해서 7,600억을 국내 오창 공장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장 끝나고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일단은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예를 들면 시간에 상한가면 당연히 이 구간을 넘겠죠. 이 구간을 넘어서 갭이 출발할 거예요. 갭을 뜨고 이런 자리에서 밀렸다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 그런 점만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정도. 근데 예를 들어 나인테크가 세다, 정말로 세서 시장을 리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LG엔솔과 대량의 장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참 차트가 참 좋았었는데 저는 어제 이거를 좀 매매를 하고 오늘은 좀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종가 베팅식으로 들어와서 이 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시간 외에서 사실은 이 종목을 볼까 하다가 네, 예를 들면 나인테크가 뭐 상을 간다든지 나인테크가 정말로 강하든지 했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매매를 안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태양광, 자 OCI,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졌던 이런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인 최대한 근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너 솔루션, 한화 솔루션 우, 저는 오늘 하나 솔루션 우를 사실 이 라인에다가 걸어서 좀 기다렸는데 거의 체결이 한두 호가 두 호가 남겨놓고 체결이 안 돼서 일단은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돌파하는 구간까지 시장 영향으로 밀린다면 저는 충분히 이 종목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라고 보여주고요. 예전에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죠. 시장 영향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돌리고 엄청나게 또 대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때는 차트가 너무 좋아서 또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보면서 OCI와 하나솔루션 두 종목으로 조회해서 보면 될 것 같고, SDN도 마찬가지죠.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벨셀. UAM 테마인데 최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이 기준봉 선으로 이제 들어올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턱대고 아무데나 보진 않고 엔벨로프 라인에서 하단에서 20 라인에 근처에 온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매물 소화를 했던 라인까지 온다면 네, 저는 일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차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한 종목,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많이 물려있던 종목군들 뭐 힘들겠지만 네, 또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시장을 들어 올리는 게 또 이런 주식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네, 잘 극복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